20대 청년 하나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이 잔인한 밥줄 끊기 범죄는 집 앞 단골 카페에서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시작됐다. 그날따라 예쁘장한 알바생이 나를 보며 방긋 웃더니 평소보다 시럽을 한 번 더 짜줬다. 피곤에 찌든 대학생이라면 이 자본주의 미소를 운명적 그린라이트로 착각하는 병에 다들 걸리잖아. 나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방문하며 그녀가 내 얼굴을 기억하게 만드는 치밀한 세뇌 작업을 진행했다. 어느 날 그녀가 오늘도 드시주라고 묻는 순간 내 뇌내 망상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는 손님이 가장 없는 오후 3시를 암살 타이밍으로 잡고 컵홀더에 삐뚤빼뚤 번호를 적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치명적인 미소와 멘트를 수십 번 연습하며 도파민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드디어 비장하게 다가가 결제하는 척 그녀의 손에 번호가 적힌 쪽지를 억지로 쥐어줬다. 순간 그녀의 맑은 동공에 진도 8.0의 대지진이 일어났고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치겠네. 나는 그 명백한 경악과 공포를 수줍음으로 완벽하게 오해하며 쿨하게 카페를 빠져나왔다. 다음날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다시 카페 문을 열어젖힌 내 눈을 의심했다. 설상가상으로 투명한 유리창엔 알바 극구 전단지가 피눈물처럼 처량하게 붙어있었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나던 카운터엔 산적같은 수염을 기른 털보 사장님이 단골 왔냐며 나를 반겨줬다. 시급 10,000원짜리 알바를 당일 퇴사로 포기하게 만들 정도면 내 얼굴이 근로기준법 위반인 건가 싶어. 내 섣부른 고백 한 번에 멀쩡히 일하던 남의 집 불륜 라이브 오디오북을 1시간 동안 듣고 온 참사부터 말할게. 숨이 차올라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던 참이었다. 이어폰을 빼려는 찰나 옆자리 동네 아줌마 2명의 대화가 내 고막을 강타했다. 백상호 남편이 집 앞에 거래 직원이 와서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간다더니 아랫집 원장이랑 비상구에서 맥주를 까다 걸렸다는 거다. 평소라면 남일에 일절 관심 없는 피곤한 현대 직장인의 표본인 나다. 하지만 아줌마의 찰진 입담은 넷플릭스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자극적이었다. 바람피운 놈이 그 와중에 필라테스 학원과 업무를 논했다는 대목에서 내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부인이 캔맥주로 남편의 정수리를 분리수거해버렸다는 묘사에 숨이 막혔다. 심지어 아랫집 원장은 피구왕 통키처럼 비상구 계단을 굴러서 도망쳤다는 거다. 다음날 빡친 원장 남편이 103호 현관문에 빨간 펜으로 경고장을 붙여놨다는 거다. 동네 사람 다 보는 엘리베이터에 두 사람의 각서가 대자보처럼 붙었다는 전개였다. 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노래를 듣는 척 고개를 리듬감 있게 까딱거렸다. 노이즈 캔슬링은 진작에 꺼버리고 주변 소리 듣기 볼륨을 최고치로 단숨에 올려버렸다. 하필 그때 종아리에 미친 듯한 쥐가 났지만 뒷내용이 궁금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줌마들이 밥때가 다 됐다며 내일 다시 만나자고 쿨하게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는 거다. 나도 모르게 아니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자보는 누가 떼었대요? 라고 소리칠 뻔했다. 질문을 막으려고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으며 겨우 참아냈다. 결국 운동은 10분만 하고 남의 집 파국 썰만 1시간 내내 듣다가 귀가해버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헬스장을 환불하고 매일 저녁 7시 정각에 그 벤치로 출근 도장을 찍으러 나갔다가 나는 지금 뜯지도 않은 새빨간 쌈장을 맨입에 짜먹으며 처절한 맹수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도대체 왜 이딴 돼지 발골 장인으로 전락했냐면 내 알량한 복학생 생존 본능이 완벽하게 박살났기 때문이다. 지갑이 텅 빈 오후 2시쯤 1학년 새내기들이 프리미엄 족발 대짜 5세트를 남겼다는 황금 같은 첩보가 떨어졌다.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이라면 이 미친 단백질 냄새에 이성을 잃고 무지성으로 좀비처럼 각성한 경험 다들 있잖아. 나는 즉시 전공서적을 내팽개치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복도를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캠퍼스 코너링에서 마찰음이 터지는 순간 빌어먹을 다른과 무리들과 정확히 조우했다. 서로를 죽일 듯이 견제하며 무언의 트래시톡이 난무하는 치열한 F1 레이싱급 몸싸움이 전개됐다. 미치겠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 앞구르기로 동아리방 문을 걷어차고 1등으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당황해서 헐떡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환희에 차서 거대한 포장 박스를 열어젖히는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 설상가상으로 박스 안에는 발골 장인이라도 다녀간 듯 살점 하나 없는 앙상한 돼지 왕뼈다귀 3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필 그때 야속하게도 뜯지도 않은 쌈장 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 마지막 남은 인류에 끔찍한 전묘화를 수놓았다. 내 캠퍼스 생존 사업은 그 순간 앙상한 돼지 뼈다귀 속에서 아주 바싹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동기들의 연락은 영원히 끊겼지만 가스할만한 족발의 영롱한 냄새는 도저히 잊을 수 없다. 당장 침이 꼴깍 넘어가는 지금 정통족발, 불족발, 냉채족발, 마늘족발 그리고 앙상한 왕뼈다귀 중에서 형님들의 단 하나뿐인 소울 최애 종류를 댓글로 투표를 해보자. 결국 나는 시퍼런 주식창을 들키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도대체 왜 이딴 수치심을 겪고 있냐면 오늘이 오랜만에 어머니와의 외식이었기 때문이다. 대출 이자와 물가 상승으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팍팍한 현실 속에 직장인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 나는 9월까지만 묵묵히 기다리면 무조건 구조대가 온다는 정보를 맹신하며 식탁 밑에서 몰래 차트를 확인했다. 끝없이 추락하는 파란불 차트에 내 이성은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며 스트레스로 헛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치겠네. 속으로 절규하며 휴대폰을 숨기려는 찰나 하필 그때 어머니가 내 등짝을 내리치셨다. 놀란 내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이 펄펄 끓는 된장찌개 한가운데로 수직 낙하했다. 설상가상으로 액정 화면에는 마이너스 70%라는 숫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치심에 타들어가는 내 불쌍한 표정을 화면을 2번 터치해서 확인해봐라.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어머니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마이너스 80% 계좌를 보여주셨다. 눈물이 찔끔 나는 어이없는 동지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친누나에게 발가락 제모를 맡겼기 때문이다. 중학생이 되자 엄지발가락에 눈치 없는 털 몇 가닥이 자라났다. 누나는 자기 방을 치워주면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무통제모 비법으로 뽑아주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무통제모라는 말에 속아 그 악명 높은 돼지우리를 2시간 동안 뼈 빠지게 광냈다. 돌아온 건 녹슨 족집게에
무자비한 생살뜯기였다. 정수리까지 벼락이 치는 고통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내 비명에 당황한 누나는 드디어 특급 무통제모 비법을 선보이겠다며 주머니에서 서늘한 라이터를 꺼내들었다. 나에게 수술동의 여부를 물었다. 나는 동의를 했고 나의 발가락 털들에게 불을 붙여버렸다. 무통제모의 정체는 털을 통째로 태워 없애는 야만적인 발가락 화형식이었다. 내 소중한 발가락 털은 불에 타서 꼬불꼬불한 돼지꼬리처럼 흉측하게 변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뿌리 쪽은 시커멓게 눌어붙어 피부에 완전히 박혀버렸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거세게 항의하자 누나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최후의 비기는 초록색 이태리 떼수건이었다. 누나는 내 발목을 단단히 틀어쥐고 피부 코팅이 다 벗겨지도록 미친듯이 사포질을 시전했다. 발가락은 깐달걀처럼 매끈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누나의 비법 따위는 믿지 않는다. 내 발에서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났던 건 살다 컴퓨터 부품 하나 때문에 파란불 켜진 주식계좌보다 더한 상실감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는 팍팍한 현실 속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아껴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만든 대참사였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내일 사면 더 싸겠지라는 오만한 믿음으로 컴퓨터 램을 장바구니에 한 달째 방치했기 때문이다. 주식 차트 분석하듯 매일 밤 최저가를 노려보는 나의 치밀함은 워런 버핏도 울고 갈 완벽한 투자자의 자세였다. 어제 결제 버튼을 누르려다 500원이 더 떨어질 것 같은 짜릿한 촉에 마우스를 거만하게 내려놓은 게 화근이 되었다. 하필 그때 하룻밤새 전세계 반도체 공장에 불이 났다는 뉴스와 함께 장바구니 속 램 가격이 미친듯이 폭등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한 달 전 가격과 비교하니 오히려 1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이성이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미치겠네. 속으로 절규하며 딱 하루만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버벅거리는 모니터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결국 마우스 커서조차 순간이동을 하는 10년 된 똥컴의 본체를 애틋하게 쓰다듬었다. 아직 우리 10년은 더 거뜬히 버틸 수 있다며 허탈한 헛웃음과 함께 씁쓸하게 먼지를 닦아줄 뿐이다. 범인이라며 조용히 손든 놈만 우리 반에 5명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단돈 10,000원 훔쳐간 도둑놈보다 1시간 동안 기합 준 담임 선생님이 훨씬 더 악마 같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학교에 제출할 우유값이 가방에서 감쪽같이 증발하면서 시작됐다. 평소 인자하던 담임의 얼굴은 순식간에 저승사자로 변했고 범인 나올 때까지 전원 엎드려 뻗쳐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학교 다닐 때 한 놈이 친 사고 때문에 반 전체가 단체로 골병 드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잖아. 처음 10분은 의리로 버텼지만 30분이 넘어가자 팔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얼굴에는 습기가 가득 찼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줄기는 어느새 한강을 이루었고 교실 바닥에는 소년들의 처절한 눈물이 고였다. 공기 중에는 억울한 사춘기 소년들의 암내와 지독한 분노가 뒤섞여 지옥의 아우성을 만들어냈다. 설상가상으로 돈 잃어버린 피해자조차 제발 내가 그냥 잃어버린 걸로 칠 테니 살려달라고 속으로 절규했다라고 하더라. 체벌 시작 1시간이 경과하자 훔치지도 않은 나조차 그냥 내가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이 고통을 끝내버릴까 하는 미친 타협이 뇌를 지배했다.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고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기 직전 담임이 비장하게 전원 눈을 감으라고 소리쳤다. 지금부터 훔친 놈만 조용히 손들고 나머지는 절대 눈을 뜨지 말라는 담임의 목소리에 교실은 묘지 같은 정적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담임의 구두 소리만 딱딱 들려올 때마다 심장은 드럼 연주를 하듯 요동쳤다. 잠시 후 담임은 손 내리라고 말하며 기합을 끝냈고 우리는 진짜 범인이 잡힌 줄 알고 지옥에서 탈출했다. 진범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살았다는 안도감만 우리를 감싸안았다. 하지만 10년 뒤 동창의 술자리에서 밝혀진 진실은 그날 훔친 놈은 한 명인데 기합이 너무 힘들어서 내 중지가 놈의 관략근을 뚫고 들어갔던 그날 밤 다행히 놈의 항문은 0.1초의 반사신경으로 내 손가락을 퇴뱉어냈다. 내 마지막 남은 존엄성은 변기통 물과 함께 완벽하게 내려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세면대로 달려가 공용 빨래비누로 손가락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빡빡 문질러 씻었다. 놈은 바지를 반쯤 걸친 채 구석에서 훌쩍거렸다. 그날 이후 병실에는 이혼 숙녀 기간에 돌입한 중년 부부처럼 숨막히는 어색함이 맴돌았다. 놈은 내 눈을 피했고 나도 놈의 하반신 쪽으로는 시선도 두지 않았다. 배식으로 나온 미역국을 떠먹여줄 때도 우리는 허공만 쳐다보며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쑤셔 넣었다. 대장에 폭풍이 오면 놈은 혼자 비장하게 화장실로 기어들어갔고 나는 모른 척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을 켰다. 다행히 놈이 퇴원하고 보증금 500에 30짜리 반지하 자취방으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평화도 다시 찾아왔다. 여전히 양팔 깁스를 한 인간 포탑 신세인 놈을 버리고 갈 순 없었다. 우리는 배달앱으로 엽기 떡볶이 착한 맛을 시켜 먹으며 어색하게 화해했다. 쿨피스를 입에 물려주자 놈이 눈물을 찔끔 흘리며 사과했다. 친구랑이 참 징그럽다. 떡볶이 국물 몇 번 떠먹여주니 그 끔찍했던 항문 침공 사건도 어느새 블랙 코미디로 승화되며 우리는 예전의 텐션을 되찾았다. 하지만 평화는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반지하 방에서 며칠을 안 씻은 놈의 정수리에선 유기견 보호소 냄새가 났다. 놈이 모기장 바닥에 머리를 비비적거리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머리만 딱 한 번 감겨달라는 거였다. 나는 저 인간 쓰레기 냄새를 참느니 차라리 한 번 씻겨버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내 인생 두 번째 끔찍한 오판이었다. 놈은 팬티 한 장만 덜렁 입은 채 타일이 다 깨진 좁아터진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양팔 통깁스에는 다이소 김장용 비닐봉투를 씌워 청테이프로 미라처럼 칭칭 감아놨다. 나는 샤워기를 틀고 놈의 정수리에 두피 쿨샴푸를 냅다 짜서 박박 문질렀다. 때가 얼마나 꼈는지 하얀 거품이 순식간에 회색빛 구정물로 변해 뚝뚝 떨어졌다. 하필 그때 내 손에서 미끄러진 강력한 멘톨 샴푸 거품 무더기가 놈의 오른쪽 눈깔로 직행했다. 아! 눈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놈이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올랐다. 양팔이 비닐봉투로 묶인 놈은 눈을 비빌 수가 없으니 화장실 벽면에 대고 자기 얼굴을 미친듯이 비벼대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해서 샤워기를 들어 놈의 면상에 물을 정통으로 쐈다. 놈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얇아진 도부 비누 조각을 밟고 그대로 자빠졌다. 우당탕탕. 놈이 넘어지면서 살겠다고 내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나는 중심을 잃고 놈의 배 위로 철푸덕 엎어졌다. 그와 동시에 놈의 허우적대던 발길질이 세면대 아래에 연결된 싸구려 플라스틱 배수관을 정확히 가격했다.
퍽 소리와 함께 배수관이 터져나가며 수돗물이 사방으로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보증금 500짜리 화장실이 순식간에 워터파크로 변했다. 물바다가 된 화장실 바닥에서 나는 놈의 배 위에 올라탄 채 터진 배수관을 손으로 허둥지둥 막고 있었다. 놈은 눈이 맵다며 짐승처럼 오열했고 발버둥을 치느라 자기 두 다리로 내 허리를 뱀처럼 꽉 감싸고 있었다. 하필 그 타이밍이었다.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렸다. 바로 아래층 반지하에 사는 험악한 인상의 아저씨였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문을 두드리다 못해 도어록이 안 잠긴 현관문을 벌컥 열고 쳐들어온 것이다. 놈의 자취방은 현관문을 열면 화장실 내부가 다이렉트로 보이는 쓰레기 같은 구조였다. 아저씨의 분노에 찬 시선이 화장실로 꽂혔다. 사방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축축한 화장실 바닥. 팬티만 입고 양팔에 김장 비닐을 낀 채 내 허리를 다리로 감싸고 헐떡이는 사내 새끼. 그리고 그 위를 덮치고 올라타서 흠뻑 젖은 채 당황한 나. 거품과 물보라가 흩날리는 그 광경은 누가 봐도 불법적인 야생의 브로맨스 그 자체였다. 아저씨는 들고 온 항해용 빗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아이고 총각들이 대낮부터 집에서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야. 아저씨는 못 볼 걸 봤다는 듯 얼굴이 사색이 되어 현관문을 쾅 닫고 도망쳤다. 경찰에 풍기문란으로 신고하겠다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변명할 타이밍조차 놓친 우리는 차갑게 뿜어져 나오는 수돗물을 맞으며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다. 차라리 똥을 한 번 더 닦아주는 게 나을 뻔했다. 동네 구제불능의 엽기적인 변태 콤비로 소문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다. 나는 수도 밸브를 잠글 생각도 못한 채 내일 당장 직방 앱을 켜서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고 조용히 결심했다.